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보코노미 진행을 맡은 장윤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음의 거리까지 초래하는 요즘 코로나19 발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대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상 상태에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 그런 변화는 우리나라 중장기 성장 및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4시간에 거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한국은행 조사국 김승원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부장님, 조사국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영향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이 책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셨나요? 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이에 대응한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주요 사례를 보면 위기의 영향이 경기 침체에 그치지 않고 경제 구조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 적이 있거든요. 이번 코로나19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예상되는 주요 환경 변화와 국내외 경제 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장기 경제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의 주요 경제 환경 변화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과 행동 양식에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는 서로 협력하기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하게 되면서 탈세계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 익히 경험하고 있듯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교역, 산업, 노동, 재정 등 경제 각 부문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그럼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경제 주체라 하면 가계, 기업, 정부를 뜻하는데요. 먼저 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업, 소득 감소, 경제, 사회활동의 제약 등을 경험하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계가 자금이 생기더라도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저축을 늘려나가려고 하겠죠. 코로나19로 예측치 못한 소득 감소를 경험한 가계가 향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릴 요인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저마다 소비보다 저축을 늘리려고 하게 되면요, 경제학에서는 저축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제 전체적으로 총수요가 위축돼서 기업 투자가 줄고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떤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기업도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영 방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동안 기업들이 재고비용 절감과 같이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는데 앞으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보건력이나 유연성에 대해서도 큰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감염 우려,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생산 차질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동화 투자를 늘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더라도 고용 사정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위험이 있겠는데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또 앞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사태들을 연쇄적으로 겪었는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기업들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해서 현금 보유를 늘리려고 하고 과감한 투자에는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와 기업 모두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정부는 어떤가요? 예,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정부가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고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 충격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의 역할이 일단 한번 확대되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렵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큰 정부 시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탈세계화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 입장을 보이면서 탈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현상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중반부터 세계화가 점차 진전되다가 두 차례 세계대전 및 대공황을 겪으면서 탈세계화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국가 간 교역이 위축되고 탈세계화 현상이 재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보호무역 강화 등 탈세계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모습,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본 위기에 여러 나라들이 생산 차질과 핵심 물자 부족을 경험함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었거든요. 이러한 사태에 대응해서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역내 교역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호무역 강화부터 말씀을 드리면 감염병으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쪽으로 나갈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의 확산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지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노동력이 풍부하고 생산 비용이 낮은 국가를 생산 공장으로 삼던 기존 글로벌 공급망 체제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즉, 자국 내 또는 인접 국가 내에서 생산 및 유통을 완결하는 생산 공급망의 지역화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님, 그리고 또 요즘 감염병 유입 방지라는 명목하에 출입국 관리가 강화되거나 반이민 정책이 지지를 받는 등 인적 교류도 조금 약화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4월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자국민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에 대해서 서명한 적이 있고요. 6월에는 취업 이민 쿼터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탈세계화로 인해 다소 각박한 사회가 된다는 느낌도 드네요. 빨리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이 돼서 모두가 이렇게 교류를 즐기면서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주요 환경 변화, 세 번째는 디지털 경제 가속화입니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쉽게 공감하고 이미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쇼핑 및 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영화, 의료, 교육 같은 분야에서도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학교와 기업에서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기도 하죠. 확실히 사람들의 디지털 적응도가 굉장히 빨라진 걸 느껴요. 제가 지금 이제 입행한 지 12년 차인데요. 올 초까지만 해도 사실 재택근무 이렇게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결제도 올리고 정상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다고 해요. 그럼 각 정부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듯이 정부에서는 디지털 기반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관련한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경제 이행 필요성 증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기후변화, 환경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된 건 꽤 오래전부터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저부터도 실제 생활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낸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이런 재난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인식 공감대가 확대된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이 발생하고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세계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감염병 위기와 기후변화 문제 사이에 유사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저탄소 경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저탄소 경제 정책 어떤 게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즘 탄소세 정책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 사용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경기 침체 대응에 맞춘 정책들 환경 친화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당장은 각국의 경제 정책이 경기 침체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은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위기가 점차 진정되면서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 차츰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영향. 오늘은 김승원 부장님을 모시고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행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역주의 확산, 인적 교류 약화로 오는 탈세계화 추세, 그리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저탄소 경제 이행 필요성 증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주신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가 경제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조사국 박병걸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코노미의 장윤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